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 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도 시립대는 노동의 가치라는 이러한 중심 주제를 토대로 해서 4개의 제시문을 2개씩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제시를 한 채 문제 1번에서는 중심 지문인 가를 요약하라, 그리고 이것과 다른 두 제시문을 골라서 차이를 통해서 주제 즉 관점을 도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때 제시문을 분류하는 것 그리고 분류한 뒤 주제를 도출하는 것이 시립대 문제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된다는 사실 늘 명심하셔서 신중한 주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을 모두 활용해서 옹호 및 비판적 견해를 전개하라 따라서 1, 3번을 동시에 보면서 주제를 도출하라, 이렇게 충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제시문의 키워드 파악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립대의 경우 어떠한 입장을 정하더라도 나머지 두 입장을 비판을 해야 되는 만큼 제시문의 키워드를 파악하면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시에 비판적 논의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는 노동에서 벗어난 그러한 삶이 인간적인 참된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간의 참된 삶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었고, 따라서 고대인들의 노예제도는 포갑이나 착취가 아니라 노예의 삶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바로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이상을 구현하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개인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노예제도 위에 기반해서 풍요로웠던 로마의 수도가 태폐와 향락 속에 빠진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시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인공지능에 적용했을 때 인공지능의 출현은 노동기회를 박탈하여 인간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훼손할 것이다. 이러한 식의 접근과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노동에서 소외된 두안샹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농촌사에서 노동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기계화된 영농에서 노동에서 배제되면서 불안과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고, 결국 강제적인 비자발적인 노동에서의 배제는 추방과 인간 소외이며 자기 정체성의 해체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을 제시문 나에서 보여주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녀가 느끼는 불안은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평소에 여가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 있는 여가가 불안감을 주는 그런 모순을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두안샹은 스스로 여가를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배움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때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인공지능 또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창출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여가를 활용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물할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신기술이 높은 생산성을 보이게 되면 노동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기술의 생산성이 실현되면 모든 인간이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어 노동의 주체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때 노동자들은 자기 개발 및 가족과 균형 있는 이러한 사회적 삶, 개인적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과연 그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성 증진의 과실은 결국 소수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한 소수 자본 집단과 나머지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다수라는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평등이라는 이런 사회 구조의 문제, 구조와 제도의 문제는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하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에서 해방됨으로써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사회적 책임 및 연대의식을 비롯 더 많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라에서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덕목이 육체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형성된다. 자신의 노력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은 인간 사회를 올바르고 정의롭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토양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아니다, 노동을 통해서만 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냐, 정의 등 인간의 여러 덕목과 가치들은 노동이 아닌 추상적 사유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예술과 학문 등 고차원적인 정신활동에 투입함으로써 기술 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나게 될 때 더욱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식의 반론이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그런 답안 전개를 보게 될 텐데, 1번하고 3번은 학원 측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대학 측에 설명 자료가 있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주어진 요구에 따라서 압축을 했고, 문제 2번은 분량이 대학 측 요구와 동일한 만큼 대학 답안지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해 주장을 먼저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과 주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을 찾아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밝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먼저 제시문 가해 주제, 인간의 노동을 자유의 구속으로 파악한다, 이것이 주제가 될 것이고, 견해나 관점이 다른 나머지 두 제시문의 주제는 노동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면서 주제 노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과 관련해서 제시문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와 대비된다, 마찬가지로 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가와 어떻게 대비된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문제 1번에 대해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지 전개 형태 눈여겨보셔서 대학에서 시험 보실 때도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인간의 노동을 자유의 구속으로 파악한다. 삶은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소비해야 하는 필연성의 지배 아래 있다. 고대인들은 노동을 이러한 필연성에 의해 노예가 되는 것으로 간주, 여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고대인들은 이러한 필연성을 노예들에게 전가함으로써 인간 삶의 본질인 자유를 획득하고자 했다. 이런 의미에서 노예제도는 착취와 포갑의 수단이었다기보다는 노동을 삶의 조건으로부터 배제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다. 가와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은 노동의 가치에 주목한 나와 라이다. 나에서 두한샹은 자신이 성장했던 전통적인 농촌과 달리 기계화된 대형 농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육체노동과 완전히 분리되어 주어진 여가 속에서 강한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에서 분리되면서 행복과 자아실현마저 위협받고 있어 노동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가와 대비된다. 라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기 위해서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전제한다. 이때 인간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땀을 흘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으로 파악, 노동을 사람됨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이란 다른 동물들과도 공유되는 속성 중 하나로 보는 제시문 가의 입장과는 다르다. 모두 620자 분량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먼저 첫 번째 도표는 전기 수도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역시 가전제품의 보급도 늘어난 양상을 제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전업주부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이 상승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마지막 도표에서는 이러한 보급률이 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으로써 고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노동에서 가사노동에서 더 빨리 벗어나서 여성이 일하는 일자리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고 결국 소득격차, 가구별 소득격차를 높이는 격차를 확대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마지막 도표 표 1을 토대로 전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수도와 전기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인들의 가전제품 사용률 또한 많이 증가하였다. 가전제품의 발달로 세탁과 요리, 청소와 같은 가사노동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러한 결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임금도 상승하고 이 결과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점차 해소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주로 고소득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만일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고소득 가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먼저 발생하고 이러한 결과 고소득 가정의 소득이 더 빨리 향상되면서 가구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리라는 이러한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문제 2번에 대한 대학 측 답안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노동의 긍정적 가치에 주목한 입장과 그리고 부정적 가치에 주목한 이러한 상반된 두 입장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바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을 하는 A씨 견해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학원 측에서는 각각의 입장에서 모두 답안을 전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쓴 입장과 다르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판이 가능한지를 눈여겨보셔서 보다 탄력적이고 날카로운 비판을 시험장에서 전개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각 제시문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그 입장을 어디에 바로 인공지능이란 이 현안의 마지막으로 반드시 적용해서 서술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먼저 A씨에게 찬성하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나라를 비판해야 될 것이고 저는 답안지에 비판 지문을 먼저 배치하고 그리고 옹호 지문을 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논의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답안 전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두 단락이 될 것이고 A씨 낙관적 전망에 동의한다. 나에서 두한샹이 노동에서 배제되면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제시, 노동의 가치를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불안은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그녀가 평소에 살아온 여가 없는 일생이 오히려 여가에 불안감을 주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두한샹은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때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또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창출, 능동적으로 여가를 활용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물할 수 있다. 라에서는 정의라는 덕목이 육체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만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의 등 인간의 여러 덕목과 가치들은 노동이 아닌 추상적인 사유를 통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A씨의 주장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예술과 학문 등 고차원적 정신활동에 투입할 수 있다. 결국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벗어나게 될 때 더욱 올바르고 정의롭게 살아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 그리고 비판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인공지능에 녹여 서술하는 것 요 3단계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서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는 인간의 참된 삶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예제도는 포갑이 아니라 자유의 쟁취를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로봇은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노예의 출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로봇에 고된 노동을 맡기고 인간은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 인간성에 대한 훼손 없이 고대사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가전제품의 발달이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이후 여성의 인권도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노동에서 해방된 삶의 가치를 잘 보여준다. 다는 기술이 발전하여
한 사회의 생산력이 향상되면 노사모도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화에 동의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노동활동 당사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노동자들은 주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선택하고 그동안 추구하지 못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자기개발에 몰두할 수 있다. 일과 생활, 일과 가족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생산력은 유례없이 향상될 것이고 인류는 서서히 단순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결국 A씨 주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파급시킬 수 있는 순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두 1100자 분량입니다. 이제 반대하는 입장의 답안 전개이고 이때는 가와 뭐를 다를 비판하는 그런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서술의 유형은 찬성과 동일한 형태가 되풀이될 것입니다. 가는 인간의 참된 삶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예제도는 폭압이 아니라 자유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이상을 구현하는 통로가 된다. 개인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예제도 위에 기반해서 풍요로웠던 로마의 수도가 태폐와 향락 속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A씨 주장과 달리 인공지능의 주련은 노동기회를 박탈하여 인간 삶의 가치와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 다에서는 신기술의 높은 생산성이 실현되면 모든 인간이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됨을 가정한다. 하지만 그 과실은 소수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한 소수 자본 집단과 일자리마저 위협받는 다수라는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구조와 제도의 문제는 기술이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개인은 자기개발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는 노동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 및 연대의식을 비롯 더 많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나에서는 기계와 농장에서 노동에서 소외되면서 발생하는 불안과 무력감을 보여준다. 두한샹은 기계와 영농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한다. 따라서 노동으로부터의 비자발적인 배제는 결코 노동 해방이 아니라 추방과 소외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에서 소외된 집단들은 사회적 패배감을 고스란히 맛보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기술 소외는 생계마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특정 지역과 집단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에서는 노동을 통한 사회의 정의 실현을 제시한다. A씨는 기술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해 자유로운 예술 및 창작 활동 등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을 때 공평성이라는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 정의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구현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개개인의 노동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A씨는 노동의 양면성을 보지 못하고 단순한 배제의 대상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장밋빛 전망에만 빠져있다. 역시 1100자 분량입니다. 마칩니다.